자나봐. 시험 잘 봤어요? 민건아, 네? 너 그 성격이 왜 이렇게 막 남을 견제하고 모든 걸 네가 관리하고 싶어하고 왜 성격이 그렇게 변했어? 어? 궁금하잖아요. 근데 원래 개념 안 하는데 니네 멍청해가지고. 안 멈춰도 지금 여기까지 풀었는데 지금 더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좀 많이 풀었는데. 필기할 준비나 해, 자식들아. 쌤 이거 안 하는 거죠? 최고 난도 문제. 민건아, 시키는 것 좀 해. 필기할 준비를 하라고 빨리. 진도 나갈 테니까, 개념 할 테니까. 필기 안 가져왔는데. 아유 진짜. 저 수첩 그래도 많은 것이 다 반대. 죽여버려. 잠시만 쓸 공간이 없는데. 야, 한 일주일 쉬니까 글씨 잘 써지는데? 그니까요. 쌤도 같이 쉬셨어요. 나도 쉬어야지. 그죠. 미친놈들아. 뭐 하셨어요 그럼 주말에? 뭐 안 했어. 그냥 짚고 보셨어요. 니네랑 축구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수업 안 하셨어요 아예? 수업이 없는데 뭘. 애들도 끝났어. 중학교 애들? 나 중학교 최상위반만 가르쳐. 나 걔네도 타이밍 다 맞춰가지고. 집에 한 장만 써주세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언제 사? 저요? 집에 많이 있어요 지금. 왜 안 가져와? 그게 이제 일이죠. 그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맞다. 저 이거 볼펜도 이거 검정색이 다 나갔어요 지금. 교체해 줄 수 있나요? 자, 연립방정식.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식과 1차식 두 개를 연립한 형태. 그지? 필기는 나중에. 잠깐만. 네, 어머니. 네네네. 죄송한데 김민진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저도 한 3번 해보고 어머니한테 연락 드린 건데 오늘 마침 결석하는 학생이 또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머니.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오면은 보내주시고요. 네네. 못 온다고 하면은 영상,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어머니. 이거는 필기는 나중에 한 번에 시키면. 이거는 할 줄 아시죠? 보통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야? 한 문자에 대해서 좀 대입법. 대입법, 가감법. 두 번째가 가감법. 진짜 잘 써지는데? 이렇게 있어. 그지? 할 줄 알지? 대입법은 뭐야? 대입하는 거. 한 문자에로 정리해요. 둘 중에 하나의 식을 다른 하나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 그지? 가감법은 뭐야? 문자의 개수를 맞춰서 한 문자를 없애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둘 중에 뭘 더 많이 썼어? 이런 경우에선? 가감법. 가감법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수준의 연립방정식을 들어오면 뭘 더 많이 써야 되냐면 대입법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돼. 가감법은 쉽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식이 있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발전의 시작인데 1차식이랑 그 다음에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푸는 순서가 명확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무슨 말인지 이해돼? 1차식을 갖다가 x는 으로 정리하시던지 y는 으로 정리하시던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2차식에 대입. 오케이? 여기서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걸 가만히 냅둔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생겨야 돼? 식 2차 방정식. 그렇지. 문자가 보통 x랑 y를 쓰니까 x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겨야 돼. 그러면 해가 최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 2개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해가 최대 2쌍까지 가능하다.
알겠어? 이해돼?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2차식은 0이랑 2차식은 0. 2차식이랑 2차식을 연립을 하는 건데 얘는 경우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인수분해 가능. 둘 중에 하나의 2차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맞아. 그러면 2차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의 형태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돼? 여기서 인수분해 해놓은 각각의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2차식에다가 인수분해를 하지 않은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또 이거의 결과로 뭐가 나와야 돼? x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그지? 이해돼? 얘 대입하고 한 번 하시고 얘 대입해서 한 번 하시면 해가 총 몇 쌍 나올 수 있어? 두 쌍. 두 쌍. 몇 쌍? 해가 최대 몇 쌍까지 나올 수 있죠? 몇 쌍? 여기 있는 첫 번째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해. 그러면 2차 방정식 하나 나오지. 그지? 네. 여기서 몇 쌍 나와? 두 쌍. 두 번째 1차식을 또 대입하면 거기서 몇 쌍 나와? 두 쌍. 총 몇 쌍까지 나올 수 있어? 네 쌍. 4쌍까지 가능하죠? 알겠어? 최대 4쌍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 쌍만 나올 수도 있고, 두 쌍 나올 수도 있고, 세 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 방법으로 가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칭형이라는 게 특수한 게 있어요. 오케이? 대칭형이라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x 플러스 y를 갖다가 x로 치환하시고 x 곱하기 y를 갖다가 y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곱셈 공식의 변형. 혹은 2차 방정식 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맞닥뜨리면 보여주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지? 맞아? 다음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것 중에 두 번째 경우는 뭘 써야 되냐면 얘가 아닌 경우겠지. 그지? 가감법을 쓰셔야 돼. 유일하게 가감법이 등장하는 순간이야. 알겠어? 가감법을 등장시켜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상수항 혹은 x 혹은 y를 소거하셔야 돼. 없앤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가감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지? 개수, 문자의 개수를 적절히 맞춰가지고 문자 하나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상수항이나 x나 y를 소거를 해서 뭘 뽑아내는 게 가장 좋냐면 1차식, x나 y가 포함되어 있는 1차식을 뽑아내시는 게 제일 좋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 이줄 저 처음 듣는다는 표정 봐봐. 죽고 싶어? 길 안 하고 고쟁이랑 마라톤을 먼저 보고 들어갔는데 틀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학교 교과서는 한 번도 안 풀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풀었잖아. 저 안 풀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과서. 뭐?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수학 교과서. 근데 이제 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풀리게 하잖아.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죠. 미리. 저희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한 문제 잡고서 왜 안 풀리지 하면서 대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문제를 버리는 행동이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쿨하게 버리는 게 점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약간 뼈를 주고 사랑치는 좀.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 문제를 쿨하게 버리는 연습도 해야 돼. 시간만 그 논술은 이번에 여기 많이 풍부했어가지고 풀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 이번 시험 범위 부정방정식 갖고 나와요. 저희 나머지 다 나왔죠. 1학기니까 다 나오지. 자, 다음에 부정방정식 갑니다. 부정이 뭐야, 민감아? 부정이 뭐야? 정해지지 않은. 아, 정해지지 않았다. 그지?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 거죠.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해가 몇 개? 한 개. 한 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가 몇 개? 한 개 또는 두 개. 한. 중근. 그럼 없을 때는 왜 말 안 해? 없을 때. 실근이 없을 때도 있잖아. 네, 없을 때. 아무튼 얘네 둘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지? 왜냐면 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뭔데 해가 안 정해져 있냐? 얘네 둘은 특징이 뭐야?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제가 멍청해가지고. X. 해가 있다. 문자가 한 개다. 문자 많은데요, 지금 문자. 아니 A, B, C는 원래는 아. 숫자잖아. 진짜. 문자가 둘 다 X로 한 개야, 그지? 얘 푸는데 1차 방정식 푸는데 식이 몇 개 필요해? 한 개. 얘는 두 개. 한 개. 한 개 필요하죠? 왜 한 개가 필요하냐면 문자가 한 개니까. 그지? 우리가 보통 푸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 아이고. 뭐 R은 0이다. 얘는 문자가 지금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얘는 문자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문자에 뭘 넣으면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얘 봐봐. 사실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뭘 넣어도 정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이해돼? 뭘 넣어도 정답이 될 수 있어. 근데 연립방정식 이렇게 묶어놓은 녀석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지?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해가 딱 결정이 나는 건데, 연립방정식의 식이 두 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이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한 줄이네? 그럼 얘는 해가 있을까 없을까? 해가 없죠.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긴 한데 찾기가 어렵죠. 그치. 있긴 한데 뭘로 해를 해도 되는 거야. 그지? 맞아? 뭘 해를 써도 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런 걸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식을 가지고 형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형태를 나눠. 첫 번째는 뭐냐?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야. 분명히 식이 한 줄이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한 줄인데 문제에서 정수 XY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해줄 때가 있어. 그러면 정수 형태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을 가진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을 가진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로 뭘 해야 돼?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오케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 근데 다만 강제로 할 수 있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로 강제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왜 정답을 찾을 수 있냐면 얘가 정수일 거고, 그지? 그러니까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냐면 얘가 xy가 정수기 때문에 1차식도 정수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겠지? 어떤 정수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정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맞아? 몇 개 없어. 이해되고 있어?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어떤 정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야, 그지? 기껏해야 약수의 개수 정도 나오겠지. 이걸 이용해서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걸 몇 개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돼? 근데 여기서 조건을 조금 더 빡빡하게 가져가면 뭘 가져갈 수 있냐면 자연수 조건을 가져갈 수 있어. 자연수는 뭐야? 자연수는 양수. 뭐랑 똑같아? 양수. 양의 정수랑 똑같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들 중에서 자연수만 추려서 정답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지? 알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 조건을 줄 때가 있어. 실수 xy를 찾아라. 알겠어? 실수 xy를 찾아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1차식의 제곱 더하기 1차식의 제곱은 0의 형태를 만드셔야 돼. 얘는 뭐랑 요령이 똑같냐면 완전 제곱식이라. 혹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던 표준형이라. 요령이 똑같다. 알겠어? 주어진 식을 갖다가 1차식의 제곱 더하기 1차식의 제곱은 0의 형태로 강제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xy가 실수기 때문에 이 1차식도 실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실수의 제곱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얘가 0의 형태가 되는데 실수는 특징이 뭐야? 제곱하시면 0 이상이야, 그지? 0 이상인 숫자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얘가 0이고 그리고 얘도 0이어야 돼. 알겠어? 둘 다 0임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보통 실수 조건일 때는 해가 한 쌍씩밖에 잘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쌍씩만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해됐어? 필기하세요. 제가 있을 때는 어? 처음 듣는 그럼 김민지 나와요? 모르지? 간다. 지금도 시험 기간이에요? 어? 지금도 시험 기간이에요? 겠어. 중학교에서 다 끝났는데 인생. 민건이 진짜 뭐가 문제냐,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 그 저희 수학 그 학교 수학 선생님 시험 기간 왜 시험 기간이야, 지금이? 모르겠어요. 그냥 눈 똑바로 뜨고서 들어가. 그리고 시험 기간 뭐 얼마 안 나오고. 그냥 해석을 못해? 네? 해석을 못해? 그런 말을 열심히 해라. 그냥 항상 시험 기간인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뜻이잖아. 그럼 시험 기간은 언제부터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는 잡아야지. 한 달 전. 한 달 전은 언제 시험 언제 보죠? 6월 딱 시작하면 시작해, 알겠어? 6월 딱 시작하면 시작할게요. 5월까지 계속 놀게요. 아니 그 정도. 아, 진짜. 그래야지 6월달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지. 아, 아, 민건아. 수업을 듣고.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런 말 있고. 그럼 5월 한 중순까지 그냥 놀아야 할까? 민건아, 네? 원래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아. 저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려고 힘차서 다니는. 수학만 하지 말고 역사가 12점이시잖아요. 역사 근데 해야 돼요, 진짜. 어?
아니 매일매일 복습하면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게 없다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참. 김건아. 네? 그러니까 공부는 힘든 거야. 누가 계획 세워줬으면 좋겠다. 네. 세우면 그대로 할 거야? 네? 세우면 그대로 할 거야? 쌤은 그대로 해야죠. 그럼. 역사 같은 거. 그쵸. 내야지 미루고서. 그래. 어차피 세워줘봤자 안 해. 안 해야지. 아니 저는 해요 진짜. 거기 딱 이렇게 펼쳐놓고 야 너 이거 해 하고 딱 이렇게. 아니 뭐 수학 숙제도 쌤 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내일 할게요. 뭐 이러는데 뭐 그래 안 그래? 그렇긴 하죠. 몇 번 그랬어? 어? 몇 번 정도 그랬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공부라니. 뭔 국물이야 나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한 2번 한 거 같은데. 한 달에 2번이면은 얘들아 나는 숙제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숙제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각한 적도 한 번도 없어. 학교요? 학교든 학원이든. 저 학교 미인정 한번 떴는데 아 민족이 뛸 수가 그 있는 거야? 일찍 일어났거든요. 근데 준비를 막 엄청 막 한 번도 아니고 근데 머리 말리고 막 이렇게 뭐 로션 바르는데 다 써가지고 간다면 날 51분에 들어왔어요. 50분까지 갔거든요. 에이. 학교는 왜 자 마지막 공통근 갑니다. 공통근도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공통근은 그냥 뭐냐면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중괄호로 묶어주잖아, 그지? 근데 공통근은 안 묶어줄 뿐이야. 알겠어? 그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공통인 근이 있다며, 그지? 이 공통인 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편하신 문자 보통 알파를 사용하니까 알파라고 잡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하냐면 두 개의 방정식에다가 전부 알파를 대입한다. 요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알겠어? 두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되냐면 가감법을 여기서 좀 사용을 하셔야 돼. 가감법은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문자 둘 중에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2번 가감법을 사용을 하셨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 보통은 공통근이 나오던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가 있어. 알겠어? 공통근이 나오던지 아니면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가 나오던지가 3번이야. 알겠어? 그러면 보통의 문제는 공통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끼어있는 미지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통근을 다시 대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인수분해가 된 형태를 갖다가 대입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공통근은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오늘 숙제 몇 쪽까지? 시겠지 원래 일정은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내 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지르는 거지. 몇 쪽까지? 알아서 할게. 왜? 알아서 할게. 미리 네이처 미리 알고 있어도 좋잖아요. 왜 좋아? 그럼 오늘 딱 다 풀면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로 할게. 근데 저 이제 저희 3개짜리 안 근데 근데 왜 안 풀어요? 못 풀어서. 맨날 다 질문만 해서 풀게요 그러면. 아니 못 푸니까 그렇지. 그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못 풀잖아. 답지를 봐도 못 푸니까 본인은. 그럼 답지 보고 풀게요. 답지 보고 풀 수 있는 거. 근데 그럼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그럼 결국에 내가 다 푸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처럼 20개씩 쌓여가지고 그거 다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풀어봤자 효과가 없어서 안 푸는 거야. 풀어봤자 이렇게 해야지도 다 까먹으니까. 효율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민건아?
충분히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민아, 네? 프리미어리그 가서 뛸래? 네. 가 그러면 찔래요. 가라고. 그러면 가서 뛰어. 쌤이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왜 또 내가 마련해줘야 돼? 너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의 요구 아니야? 저 그럼 저 크리스탈 팰리스 갈게요. 가. 그럼 가면 되잖아. 데려다 주세요. 가면 되잖아. 입스위치 데려다 주세요. 입스위치. 진짜 죽일까봐. 진짜 감 잘 tis을 것 같습니다. 가라니까? 없나? 근데 175쪽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거예요? 이게 한 거. 저 이번엔 그 두 쪽씩 나가나 세 쪽씩 나가요. 세 쪽씩 가야죠? 별색이 안 푸는데. 세 쪽씩 그럼 한 장 반이죠? 그쪽. 세장 아니야? 원래 두 장. 오케이 그럼 오늘 숙제 내일 숙제 끝나. 아니 원래 세 쪽이었어. 아 원래 세 쪽이었어. 여기 공통근이 없어. 그럼 일단 필기하시죠. 나중에 나오면 같이 푸는 걸로 하고. 저것만 내요 그럼.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필기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왜요? 아.